네, 안녕하십니까. 정범자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만났는데 지금 단일화는 아마 오늘 얘기를 결론을 못 잡겠죠. 지을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필요한 건 사실 시간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뭔가 보이는 모습은 단일화 자체보다 이 상황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느낌을 지금 모든 당원들도 그렇고 자유우파들이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자유우파가 왜 자유우파입니까? 대한민국 살면서 눈치 빠르고 나름대로 돌아가는 거 빠삭하게 아는 그런 정신머리 갖고 있으니까 자유우파지. 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우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소위 좌파들이지. 좌파들이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애들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소리 지르고 지금 사업 대법관 탄핵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지. 우파들은 그런 말도 못해. 되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해대는 게 이제 그게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파들 눈에 보기에는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당을 위해서 저런 짓을 한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말 그대로 지금 뭔가 주도권 이런 느낌에서 지금 본인들이 놓치지 않겠다. 당의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이라는 것도 어떤 회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소액주주 운동 한다든지 이렇게 주주총회 같은 거 하면은 지분 몇 프로 가지고 있지 않는 대주주인데도 전체 회사를 다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리고 소액주주들 가서 데모하고 이래도 관심도 없고, 걔네들 있든지 말든지 다 끌어내버리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절반이 우파인데 그 우파들이 지지하는 정도의 국힘인데 국힘이 소위 얘기해서 속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자유우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한마디로 회사로 따지면 임원을 만들고 또 승진을 시키고 이사로 승진시키고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시키는데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시키는지도 모르는 거. 그런 느낌으로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느끼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소비자들인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애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인사가 되고 또는 주주 입장에서 소액주주인데 제대로 된 인사가 돼야 이 회사의 어떤 비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인사를 주무르고자 계속 천년만년 주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권성동과 권영세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 딱 됐을 때 할 때만 해도 저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경선에서 당선이 돼서 그냥 일사천리로 뭔가 이렇게 다 흘러갔다고 생각했지 지금처럼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또 이런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도 되게 의아해.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도부가 따로 이렇게 원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면은 그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홍준표 때 만든 거야. 홍준표 때.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대권을 가지고 본인이 또 그렇게 했어. 홍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무 우선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당원 당규에 의해서 김문수가 그냥 비대위원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그냥 목까지 날리고 해체해도 되는데 지금 그거 해도 된다. 본인이 다 임명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마치 정당하게 지금 CEO가 딱 임명이 됐는데도 밑에 부사장, 사장 이런 전무 이런 사람들이 팔짱 끼고 여기 있으면서 어쩌라고. 나 자를 거야? 네가? 너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가 CEO야? 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야. 지금 대주주들이 딱 임명해가지고 딱 이거 CEO가 왔는데도 안 한 건 없는 거야. 응? 우리가 다 보딩맨들아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진짜 이사진이니까 네가 CEO라도 똑같은 한 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회사에서는 CEO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 국힘을 이렇게 이끌어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 12월 3일 날 이 계엄이 이루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작용화됐구나. 그리고 사법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 눈치를 보고 좌파들 눈치를 보고 있구나. 오늘도 이제 그 고법에서 그 재판이 연기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거나 드라마에서 봤던 판사들은 그런 막 이렇게 위협이 오거나 협박이 와도 당당하게 다 자기 판결을 하고 그리고 뭐 재판 연기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좌파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JTBC, MBC 방송국들이 다 좌파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윤 대통령 계엄을 통해서 이게 알게 된 거 첫째 하나. 국가가 작용화돼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힘이 이렇게 병신같이 돼 있다는 거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국민들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윤 어게인 할 때처럼 이게 윤 대통령께서 50% 이상의 지지율이 넘었잖아요. 그 탄핵 인용되기 전까지. 그것처럼 다시 또 지금 김문수를 외치고 있는 거야. 왜? 김문수가 결국은 저 국힘을 개혁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거를 김문수가 국힘을 개혁하고 다시 또 국가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당권을 가지고 대권을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일소화하는 정치 개혁을 하고 국가 개혁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게끔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이 완성인 거지. 실제로 윤 대통령께서 윤 어게인 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윤 어게인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 그냥 윤 어게인 하고 있어. 지금 윤 어게인은 김문수예요, 그냥. 김문수가 대권을 잡아야지 윤 어게인이 되는 거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윤 어게인을 하겠다는 방법은 없으면서 계속 그렇게 윤 어게인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서울대 법대 가겠다는 얘기만 하면 뭐해. 학력고사를 범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학력고사도 무슨 다 조작이라고 그러고 뭐 시험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막 서울법대 입학해 시켜주나? 응? 그러면 결국 고졸인 거예요, 고졸.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기업 입사도 못 하는 거야. 뭐 서울법대 가서 뭐 판사 검사 되고 무슨 뭐 검사총장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졸로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낭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 윤어게임만 외치면 그게 되는 거야. 방법론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봤을 때는 김문수인 거예요. 왜? 윤 대통령도 지금 권성동, 권영세를 어떻게 보면 처단을 못한 거잖아, 말하자면. 응? 처단을 못했고, 지금도 결국은 그들 때문에 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 있는 거잖아. 왜? 그 권영세, 권성동이가, 비단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탄핵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일이 되겠냐고. 응?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또라이를 튀고 앉아있으니까 한동훈이하고도 뭔가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진면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가지붕에 위에 애들이 막 울고 있어, 초가지붕에. 근데 우리는 못 봤어. 근데 애가 막 울고 알고 봤더니 막 이제 초가지붕에 불 나고 이러니까 막 초가지붕에 막 처마 밑에 막 구렁이 몇 마리가 막 나오는 걸 딱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막, 애 운다고 막 때린 거야, 걔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애가 구렁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성동, 권영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수상적인 얘기 할 필요 없어. 지금은 그냥 김문수를 빨리 범보수에 단일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단일 후보로 내세워서 당권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야. 당권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대통령 후보는 당권을 가지게 돼. 그러면서 결국은 당을 일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정도면 충분히 이재명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물론 훌륭해. 제가 봤을 때 훌륭한데 어떤 모양새를 취해줘야 되냐면 한덕수가 김문수하고의 공동정부에서 한덕수의 지분에 의해서 장관 얼마, 몇 명, 누구, 그 임명 누구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 총리를 하지 않으면 뭐 책임 총리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없다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느 정도의 지분, 장관 몇 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덕수를 돕는 그 전라도 분들 있잖아. 그분들한테 어떤 정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로 가고, 그 나머지는 김문수 대통령이 돼서 임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어느 정도로 아웃라인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한덕수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덕수가 대표가 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예, 왜 웃기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덕수가 져버리면 국힘은 그냥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산산조각이 되는 게 발전적인 산산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권성동, 권영세만 사는 산산조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타지도 않는, 완전히 다 분쇄가 되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남아있어서 결국은 기득권만 다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우리가 IMF 때 말이에요. IMF 때 멀쩡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어. 근데 진짜 알부자들은 IMF 때 돈 더 벌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국힘이 망가진다 그래도 괜히 자라나는 새싹만 죽고 진짜 죽어야 될 놈들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라가 절단이 나서 뭐 국가 IMF, 제2의 IMF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면 부자들이 망할 줄 알고 생각해. 부자가 망하는 게 아니야. 어정쩡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고, 어정쩡하게 중산층으로 돼 있는 사람들, 어정쩡하게 부자 약간 소리 약간 들을 말까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지.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돼? 더 헐값에 막 다 사들이는 거야, 그냥. 다 사들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국힘도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망하면 다 권영세, 권성동께 돼버리는 거야, 그냥. 더더군다나 이렇게 김문수를 완전히 그냥 막 찍어 눌러서 힘을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권성동, 권영세 말 듣지 누구 말 들어요. 한덕수로 되는 순간 대통령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야. 권성동, 권영세는. 근데 김문수는 대통령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거야. 네. 나 같아. 내가 권성동, 권영세라도 김문수 안 해.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자기들 다 죽는데? 응?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내가 국회의원을 갖고 있으면 막말로. 내가 예를 들면 뭐 강남의 큰빌딩 주인이면 정권이 민주당이면 어떻고 국힘이면 어때? 아무 상관 없잖아요. 내가 돈 버는데 지장 없는데. 그러니까 재벌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지는 거야. 누가 뭐 정권 잡든지 말든지. 어차피 다 피곤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반 국민들만 이렇게 맨날 왜? 일반 국민들은요, 민주당이 되거나 국힘이 되는 거에 따라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응? 근데 재벌들은 뭐 누가 되나 상관없는 거야, 뭐. 왜?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 뭐 환란이 나도 자기들한테 큰 피해가 없어. 오히려 환란이 나면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네. 왜?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님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댓글 올려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근데 저도 처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지금도 솔직히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뭐 자기들끼리 단판을 져가지고 김문수 뭐 후보가 뭐 한덕수한테 양보를 했다든지 뭐 그런다 그러면 뭐 전 당연히 한덕수를 지지하겠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가 산수 같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같이 저렇게 권성동, 권영세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원 당규에 지금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고 지금 국회의원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걸 상황을 깨치면서 대권을 잡는 방법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죠. 자유우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김문수가 당권을 잡고 대권을 잡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베스트.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알면 알수록 김문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지나온 역사도 그렇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전공법이야. 막 떨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도 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연히 지금 권성동, 권영세는 내가 쪼그라들 줄 알았던 거야. 야, 이 새끼야, 빨리 해. 다 하란 말이면 뭐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김문수는 좀 눈치를 안 보는 거야. 뭐 나 혼자라도 상관없다. 아니, 뭐 정 아니면 나 혼자 하겠다. 나 그냥 법대로 가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김문수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싫은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도 자꾸 자기가 떨어졌음에도 자꾸 김문수 지원 사격 해주고 안철수도 지금 지원 사격하고 있잖아요. 안철수나 홍준표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은 안 되지만 둘 다 대권에 나가서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를 뛰어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고 있는 사람 보니까 한심한 거야. 안철수도 국민의힘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됐잖아요. 선거를 뛰었잖아. 홍준표도 그렇고. 그때 본인들을 떴을 때 자기들이 했던 걸 봤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김문수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쪽 무지랭이들한테 그런 비용신들한테 저렇게 다구리를 당한 거 보니까 한심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머지 것들 솔직히 나경원도 실망해 지금. 거기다 대고 무슨 김문수한테 빨리 다니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나경원도 결국은 한심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편 들어주는 사람 누구냔 말이야. 결국은 당원들밖에 없잖아. 국민들하고. 국민들도 답답하니까 김문수가 높게 나오는 거야. 한덕수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조선일보는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더라. 김문수를 일반 국민들이 좋아하고 당원들은 한덕수를 좋아한다고 이상한 여론조사를 만들어놨더라고. 당원들도 지금 김문수 좋아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청년의힘 구독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당원 아니면 국힘 지지자들인데 다 지금 김문수로 지금 여론되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원들이 다 지금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를 지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야. 지금 국힘 지지자들 대부분 다 김문수야. 근데 지금 여론까지 조작되어 하고 있어요. 안철수하고 지금 홍준표가 열렬히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느낌이야. 권영세, 권성동 눈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렁이 두 마리가 딱 있는데 지금 또리 장군이 지금 그거 어떻게 잡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지금 자기가 직각보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 이런 거야. 저는 김문수가 만약에 그때까지 가면 단일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왜? 어차피 한덕수는 단일화 아니면 답도 없어. 못 나와. 못 나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를 따르는 전라도 표도 제가 솔직히 한 20%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덕수가 뭔가 어떻게 목리를 부려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옛날에 안철수처럼 이렇게 문재인하고 안철수라고 단일할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나 몰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별로 큰 영향도 없어요. 제가 20% 나온다는 얘기는 뭐였냐면 한덕수가 김문수하고 화학적 결합을 딱 했을 때야. 했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김문수한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한덕수 총리하고 화학적 결합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한덕수 입장에서도 답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까지 칼 뽑았는데 본인이 단일화 멋지게 안 하고 그냥 안철수처럼 이렇게 철수하는 상황 못 만들지. 그건 왜? 한덕수한테는 다음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번 모습을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자꾸 옆에서 권성동, 권영세가 한덕수한테 자꾸 불가능한 꿈을 심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야. 한덕수한테 자꾸 당신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김문수하고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한테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한덕수가 자꾸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국힘 지도부인 겁니다. 빨리 저는 그게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빨리 지금 그냥 2명을 쳐내요. 비대위에서 쳐내.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그 명분을 쌓으려고 그런 것 같아. 명분이 되면 그때부터 딱 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가 머리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상당히 깔끔하게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아마 내일, 모레, 아마 11일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아주 애간장을 다 태우게 한 다음에 그냥 뭘 다 날릴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야.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왜? 절대 아둔한 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김문수는. 그리고 상당히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인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20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비주류일 뿐이지 본인이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국힘을 알잖아요. 지금 있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다 본인들이 실컷 이용당하고 쫓겨났잖아. 물론 본인들도 잘못했지. 근데 김문수는 이걸 이용해서 절대적으로 아마 당권을 잡고 결국은 대권까지 잡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마음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